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차 39살 여성입니다. 주변에서는 일과 사랑을 모두 잡은 슈퍼우먼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저에게도 삶의 병폐가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어려운 게 인간관계, 고부관계라더니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살던 저도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특히 1년 전에 있었던 시누이의 결혼은 저에게 시댁과의 결투장을 받은 격이었죠. 저와 시어머니의 전쟁 같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오른쪽 아래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남 일녀 중 첫째로 태어나서 공학연구원으로 교수직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외가는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고 친가는 명의가문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미국 공학대학에서 유학 중에 만나 사랑에 빠지셨대요. 아버지는 늘 저와 동생에게 말씀하시길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려면 길 위에서 만나는 거다 라고 하셨죠. 어릴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길 가다가 만나라는 건가? 엉뚱한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 방향성 안에서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과 만나야 한다는 정도로 해석이 되네요. 그 영향인지 이공계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고 입사한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희가 다니는 회사는 국내에서 1, 2위를 다투는 굴지의 기업으로 재벌 대기업이라 불리는 곳이었죠. 저는 이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저보다 2년 뒤에 들어온 후배였어요. 제가 속한 부서는 기획조정팀으로 잘 나가는 엘리트들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었는데 남편은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어리버리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2년 차에도 웬만한 남자들을 제치고 인정받고 있었죠. 여자가 성격이 세다라는 뒷얘기가 도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자들이 시샘이 더 심한 것 정도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 무뚝뚝한 사람들을 많이 봐서인지 제 기준에서 좀 지나치게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외모는 남잔데 성격이 많이 여성스럽다고 할까요? 똑부러지고 일을 잘하지는 않지만 편견 없이 누구나와 두루두루 잘 지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슬쩍 남편을 많이 관찰했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들 환영회가 열리던 날 회식에서 우연히 남편 옆에 앉게 되었죠. 평소 한 번도 말을 나눈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대화를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확 끌리고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보면 볼수록 다정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 부분이 가장 좋게 느껴졌고 우리는 회사 사람들 몰래 비밀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한다고 발표했을 때 경악한 사람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후일담이지만 남자 선배들을 비롯한 다수의 남자 사원들이 남편에게 너 취향 독특하다, 큰일 났다 등 칭찬 아닌 덕담들을 했다는데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원래 2년 후배에 1살 연하다 보니 제 머릿속에는 내가 잘 이끌어줘야겠다, 보호해 주겠다든가 하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바뀐 거 아니냐 했지만 남편도 제가 나서서 뭔가 해주는 게 편하고 좋다더라고요. 이런 걸 천생연분이라 하나보다 했죠. 공학박사 교수님들 집답게 깔끔하고 편리하게 설계한 독특한 구조의 친정집을 보고 남편은 신기해하고 부자 많네, 진짜 부럽다 라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속으로 우리 부모님 부자 맞아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에게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살면서 남편이 말하길 회사에서 이미 부잣집 공주님이라고 소문이 나서 알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반면 남편은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어요.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여동생과 살아온 남편은 공부 열심히 해서 전문직이나 대기업 취직하는 게 꿈이자 소망이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생활비 걱정을 못 벗어나고 20살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다는 남편. 그런 것 치고는 사람이 때묻지 않고 순수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돈을 번 지 1년밖에 안 돼서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부자지 내가 부자가 아니다. 부담 가지지 말고 당신이랑 나랑 앞으로 잘 모아서 살면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찌나 감동하던지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다르다고 친정에서 집을 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실 성년이 된 다음에 부모님은 재산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었거든요. 대학 등록금 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도움 없이 사회에 나가서 자수성가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는데 막상 결혼을 할 때는 왜 있는 걸 마다하냐고 서운해 하셨어요. 생각해보니 자가 집이 있으면 나가는 돈이 많이 줄어들고 돈을 빨리 모을 수 있겠다 싶어 남편과 상의해서 아파트는 받았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너무 좋아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처음 만나던 날 제 무뚝뚝한 성격에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평소에도 딱 할 말만 하는 스타일이라서 말수가 적고 표정에 변화가 없는 편이거든요. 뭔가 여성스럽고 싹싹한 아가씨를 생각했다가 저를 만나고 실망하신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 특유의 애교스러운 말투로 분위기를 바꾸려고 어찌나 노력하던지 세상 고마웠죠. 시누이는 막 대학교를 들어간 학생이었는데 딱 봐도 공주처럼 귀하게 키운 티가 나더라고요. 남편도 나이 차이가 6살 정도 나는 동생이라서 힘든 거나 어려운 거는 자신이나 시어머니가 대신하고 엄청 아낀다고 했어요. 이렇게 양가 상견례까지 무난히 마치고 별 반대 없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서 저희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누구나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는데 제게 아들은 더욱 각별했어요. 태어나자마자 몸이 약해서 인큐베이터에 한동안 있었거든요. 그때 남편이나 저나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고 많은 변화가 찾아왔지만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무사히 회사도 복귀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었어요. 사원 4년, 대리 4년 후 입사한 지 8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아이도 5살이 되어 의사소통이 되는 나이가 되었고 저희 부부도 자리를 잡아 생활도 더 윤택해졌었죠. 그때쯤 시누이가 결혼할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시누이는 대학교 교직원이었고 배필할 남자는 시청 구급 공무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결혼하고 7년 만에 보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서로 예쁘게 챙기는 두 사람을 보니 저희의 처음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도 착하고 예의 바른 것이 시누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에서 시누이는 오빠와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며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제가 동기 중에 가장 빠르게 승진한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소에 내성적이라 제 앞에서는 그런 칭찬을 하지 않더니 의외였어요. 몇 달 뒤 시어머니가 날짜를 잡는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너무 잘된 일이라고 이쁜 한 쌍이다 했는데 시어머니가 슬며시 혼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가, 상대 집이 아주 못 사는 건 아닌데 아들 장가 갈 때 집은 못 해준단다. 우리 딸같이 귀한 애를 데리고 가면서 집도 한 채 못 해온다니. 사위가 다 좋은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네. 어머니, 그분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에요. 요즘 남자라고 다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형편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지, 능력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아파트 한 채 해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할 때 능력되는 사람이 해주는 게 맞다면 너희가 오빠 언니고 능력이 있으니 동생 신혼집은 너희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난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말하는 능력은 본인 능력이에요. 아니면 부모님 능력도 맞고요. 너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니? 우리가 남이야? 남이 아니니까 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 집에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면서 그러시니. 저희 생활비 걱정하고 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재벌도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서자 어머니는 너무 당황하셨어요. 마치 당연히 시집 갈 때 집을 사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도 전 나름대로 어이도 없고 황당해서 분을 삭히며 집에 갔습니다. 저희 부부를 대기업 다닌다고 그렇게 치켜세우고 칭찬하더니 다 밑밥을 깔려고 그랬나 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눈치 보니 아직 시어머니와 시누이 혼수 문제를 의논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한번 말 꺼내는 정도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사실 시누이가 결혼하는데 그저 가만히 있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시누이가 낯선 사이도 아니고 오히려 시누이는 착하고 온순해서 귀여운 여동생 같이 좋아했거든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죠.
막상 대놓고 자신의 요구를 하시니 그간 생활비 챙겨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풍족하고 잘 살기에 해주는가 보다 하셨나 봐요. 맞아요. 저희 부부는 꽤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사업하는 분들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돈 버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억대 연봉자들은 아니니까요. 친구들에게 시댁 식구들 혼수를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이 적당히 했다고, 너무 많은 걸 해주면 한 번으로 안 끝나고 계속 해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에 고심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남편이 제게 시누이 결혼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집을 사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얘기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셨어. 능력이 좋으니 해달라고. 엄마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여보, 나도 아가씨 좋아해. 하지만 집 사주면 그걸로 끝나나? 두고 보면 또 아기 나오면 또 뭐 해달라. 이번에는 이렇게 해달라. 끝이 없을 거야. 우리가 재벌이야?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왜 그렇게 생각해? 자기는 가만 보면 부정적인 스타일이야. 부정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인 거야. 우리도 장모님 장인어른이 집 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했잖아. 아, 그건 부모님은 아주 부자시고 우리는 그 정도 아니지. 그리고 아가씨가 우리 자식은 아니잖아. 그렇게 남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아주 쉬운 일도 아니잖아. 결혼 후 이렇게 서로 대립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웬만한 부분에서 맞춰주는 남편이었는데 사랑하는 동생 일이니까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요구하는 방식도 싫었고 아파트 한 채면 최소 억대인데 실제적으로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무리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뒤로 이 문제에 관해서 시어머니나 남편이 얘기를 할 때마다 피했습니다. 서로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기에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남편은 모임을 갖고 집에는 저뿐이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집에 오랜만에 오네요. 늘 일이 바쁘다고 해서 집에 온 적이 드문데 긴장한 표정을 하고 온 시누이를 보니까 무슨 말을 꺼낼지 예상이 됐습니다. 언니, 저 결혼할 때 아파트 하나만 해주세요. 아, 아가씨, 오빠한테 듣고 왔어요. 아파트가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좀 벅차요. 그리고 어머니랑 오빠가 저한테 해주라고 얘기할 때도 너무 노골적으로 했는데 당사자까지 등판해버리면 내가 뭐라 해야 돼요. 엄마도 오빠도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집 경제권을 제가 가진 건 맞아요. 그런데 아가씨, 난 우리 아들 결혼할 때도 집 사줄 생각 없어요. 제 스스로가 자수성가를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니도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 해주셨잖아요. 나는 아가씨랑 다르죠. 우리 부모님은 여유가 아주 많은 분들이고 본인들이 너무 주고 싶다고 먼저 말해주셨고 저도 굉장히 고심 끝에 받았고요. 하지만 아가씨는 반대잖아요. 주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받을 사람이 먼저 달라고 생떼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떼요? 그럼 이게 억지 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울먹이면서 집을 나서는 시누이를 보니까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럴수록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오니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너 어제 우리 딸 만났다며? 시어머니가 평소에 기분 좋을 때 아가라고 부르시는데 화가 나셨는지 너로 호칭이 변해 있었어요. 아가씨가 어제 집에 가서 일로 바쳤나 봐요. 어제 아가씨가 왔더라고요. 얘가 울먹거리더던데 무슨 말 한 거야? 아가씨가 말 안 했어요. 아파트 사달라고 하길래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충분히 자세하고 친절하게 거절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는 어떻게 애가 직접 찾아와서 부탁하는데 그 앞에서 칼같이? 설마 내 앞에서처럼 그렇게 세게 얘기했니? 그래서 울었던 거야? 어머니, 저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에요. 좋은 거절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어머니가 울기만 하면 다 해주니까 아가씨가 버릇이 돼서 오는 거예요. 너 진짜 내 며느리지만 대단하다.
한마디도 안 지는 거 봐. 진짜 잘났어. 네, 아들한테도 그러니. 기분 안 좋으신 건 아는데 다른 얘기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너는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게 맞니? 충분히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난 8년 동안 그랬어요. 제 말을 귓등으로 들었던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가려고 하더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집에 올 생각 말아라.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 는 듯이 가버렸습니다. 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내가 내 돈을 안 쓰겠다는 건데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나를 두고 전부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는지, 무슨 돈을 맡겨놨나 싶었어요. 내 동생이 당신 찾아왔었어? 응, 집 사달라고 하더라. 그리고 오늘 당신 어머니도 찾아왔어. 몰아가듯이 다들 너무 안 좋던데. 당신도 알잖아. 나 할 말만 하는 거. 그냥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어. 여보, 능력껏 하는 거라고 하는 당신 말도 맞아. 하지만 동생도 결혼 인생에 한 번 하는데 아빠 같은 내가 도울 수 있잖아. 여보, 그럼 당신이 번 돈으로 해야죠. 난 우리 아들 결혼할 때도 3천만 원만 준다니까. 그럼 결혼하고 나서 갚으라고 하고 다시 받으면 되잖아. 주면 그냥 주는 거지. 그건 나랑 안 맞아. 남편은 제가 강경하게 거절하자 혼자 한숨을 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누군가의 새 출발을 축하해야 하는 순간에 이런 지리멸렬한 싸움이나 해야 하다니 안타까웠습니다. 한동안 시댁 식구들 얼굴을 못 본 지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원래도 일이 바빠서 집안의 일이나 행사 있을 때만 보는 정도였는데 시어머니가 시댁에 올 생각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을 때부터 공식적으로 시댁 일에서 손을 떼게 되었어요. 명절이 다가오는 시기여서 오히려 타이밍이 너무 좋게 집안일에서 자유로워지는 휴가라니 너무 행복했죠. 추석은 1년 중에서도 제일 바쁜 여러 일들로 바쁜 나날들이 이어지는데 괜히 시댁 식구들 다 모이는데 적군에 들어온 사람처럼 공격받을 것 같아서 별다른 말 없으면 가지 말아야겠다 싶었어요. 당신이 진짜 안 갈 거야? 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셨다니까. 당신도 우리 엄마 성격 얼마 못 가시는 거 알잖아. 진짜가 아니었을 거야. 같이 가자. 착한 우리 남편. 37년 가까이를 어머니와 함께 살고도 아직 어머니를 저렇게 모를까 싶었습니다. 저는 아랑곳 않고 둘만 보내버렸습니다. 간만에 휴가 받은 셈치고 남편과 아들 없이 댁에 보내고 6일의 해방과 10일의 해방을 누려봤습니다. 늦잠도 자보고 게임도 해보고 배달음식도 시켜 먹어봤어요. 사실 불편한 마음도 살짝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일까 싶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시장에 갔다가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저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얘기 좀 하자. 라고 카페를 가자 하셨어요. 말씀하세요, 어머니. 내가 어떻게 오지 말라고 진짜 안 오니? 평소에는 그렇게 말도 안 듣더니 내가 이럴 때는 말 참 잘 듣는다. 제가 어쩔 수 있나요? 며느리니까 말 들어야 할 때는 잘 들어야죠. 정말 안 되겠니? 그럼 전세자금 해결은 안 되겠어? 의미를 모르겠어요. 제가 마치 돈을 쌓아두고 안 주고 싶어 감정싸움 한 것 같으세요? 넌 남의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니? 그래, 너희 둘이 벌어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치자. 그럼 사돈 어르신들은 그 분들한테도 부탁해보면 안 될까? 어머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는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먼저 갈게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 시누이 집을 해달라고 하다뇨. 너무 기함할 만한 얘기를 저렇게 하시다니 실망이 컸습니다. 당신 어머니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냐? 무슨 말이야? 오늘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나보고 글쎄 우리 부모님께 아가씨 집 사달라고 말해보라는 거야. 후!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해? 지금 엄마 편대는 거야? 편이 아니고 맞는 말인 것 같다고. 그거 우리 엄마가 잘못하긴 했네. 흥분하지 마. 나 우리 부모님한테 손 벌릴 생각 그 어느 순간에도 없어. 내 다짐이야. 부모님도 재산 일부는 사회환원 하신다고 했고. 너무 자존심 상해 여보. 생각할수록 분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사정에 맞게 결혼하는 거지 남에게 빌려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요.
끝나지 않을 설득과 땡깡에 지친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니 용돈 이제부터 150만 원 드리던 거 100만 원 보낼게. 동생 집 그것 때문에 그런 말해서 맘 상했어? 아니야, 원래 자기가 100만 원 하자고 했는데 내가 적다고 50만 원 더 드린 거잖아. 자기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 사실 이번에 우리 아들 유치원 들어가고 이것저것 좀 많이 들었잖아.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아가씨 결혼할 때 현금이나 혼수 해줄까 생각하고 있었어. 아, 그랬구나. 그럼 그럴까? 동생 결혼 챙겨주려고 했구나. 그럼 당연하지. 내가 아가씨 귀여워하잖아. 자기네 식구들 다 귀여워한다고 늘 말이야. 당신은 보면 가끔 엉뚱한데 참. 자기 웃어? 오랜만에 웃는 거 보니까 좋네. 내가 요새 동생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 우리 자기 섭섭했구나. 나 요즘 집에 와서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 이번에도 믿어줘서 고마워. 순하고 맘 여린 우리 남편은 이번에도 제 의견을 결국 따라줬습니다. 많이 섭섭해했나 봐요. 매달 1일마다 어머니 용돈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예전보다 3분의 1을 줄여서 이체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일을 하는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더니 그날 저녁에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은행에 무슨 오류 있었나 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용돈이 덜 들어와서. 안 그래도 그 얘기랑 상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또 100만 원 보내려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50만 원이나? 이번에 어머니 손주 유치원도 들어가고요. 아가씨 결혼하는데 저희도 혼수도 해야죠. 돈 들어갈 때가 앞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니? 복수요?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들이 원래 100만 원 용돈 드리자 했는데 제가 적다고 그때 150만 원 보낸 거였어요. 그 말이 진짜니? 내가 더 보낸 거였어? 아무리 혼자 계셔도 한 집 살림인데. 그런데 이제 100만 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아가야,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줄이는 건 너무한 것 같은데. 어머니, 아가씨 결혼에 대해 얘기하시기 전에 저도 챙기려고 했어요. 저도 아가씨 좋아하고 아껴요. 그렇구나. 그래도 용돈을 줄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제가 두 손을 잡고 설득하자 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가시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이로써 50만 원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저에게 엄청 잘해주셨어요. 큰 소리나 잔소리를 하시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졌고 저를 보면 유난히 더 친절히 주셨어요. 종국에는 남편보다 저에게 편을 많이 들어주셨어요. 아마도 집안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오로지 제 말을 따르는 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시누이 혼수 문제로 8년 만에 시댁과 갈등 아닌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를 믿어준 남편 덕분에 잘 풀어나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와 사이가 더 좋아졌고 저에 대해 다시 보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은 번 돈 자랑을 하지 않고 쓰는 돈 자랑을 한다. 라는 말을 전 신뢰합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서운함을 호소하고 저를 욕하실지라도 결국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간관계가 힘들 때가 있고 특히 결혼한 사람은 고부 관계가 힘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신의 소신이 정말 옳다고 생각한다면 밀고 나가세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사연도 기대되고 궁금하시다면 우측 하단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